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예전에 비해 제사나 명절의 의미가 그저 형식에 그치기도 하지만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 해 동안 정해놓은 계획이나 목표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긴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일상에서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2014년 9월 15일 하울링 인터뷰 그 세 번째 시간, 도메스틱 브랜드 브라운브레스의 디렉터 서인재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울링 인터뷰 진행을 맡고 있는 최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민 씨를 도와서 진행 보조를 맡고 있는 이학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 시작부터. 다시 할게. 아니 그냥 하지 뭐. 오늘은 일단 한번 해보자. 막 하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봐야 돼. 어떻게 추석 연휴가는 잘 지내셨는지. 요즘 추석 연휴 동안에 집에 못 갔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 처리하고 뭐 작업실에서 뭐 작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 마네킹 사진을 보낸 게 잘못된 거야. 마네킹 사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재봉할 때 쓸 마네킹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장난 삼아서 이름 붙이고 제시카라고. 영어 이름은 제시카님 티파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 명절인데 뭐 며느리 감은 안 데려올 거니 물어보시길래 최근에 좀 만난 사람 있다고 그래서 마네킹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니네 엄마 화났으니까 전화 받지 마. 그 뒤로 어머니랑 통화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언제쯤 다시 하실? 일단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저는 아직 부모님이 무섭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추석을 보냈어요. 혜민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 엄마가 예, 파스타 가게를 열어가지고 예, 화덕 피자 같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파스타만 한 30접시 만들어낸 거. 뜨겁게. 설거지 계속하고. 그렇죠. 뭐 이거 명절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편하게 쉴 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명절 때 고향 갔다 와가지고 예, 하루를 알아 누웠어요. 그렇죠. 힘들어가지고. 저도 명절 끝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알아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추석 지나고 보니까 늙었어요. 그건 계속 늙고 있어. 예, 계속 늙고 있죠. 일단은 저희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2회 때 예고드렸던 VFX 아티스트 주혜음 씨 녹음이 미뤄졌어요. 근데 예음 씨가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갑자기 폭탄이 터졌다고 그래서 언제 확답을 줄 수가 있는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대요. 무기한 연기. 네, 무기한 연기가 됐고 대신에 더 임팩트 있는 분을 한 분 모셔왔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방송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3회 만에 3회 만에 가장 신랄한 분을 모셨어요. 무게감 있는 게스트로. 무게감 있죠. 자, 일단 저희가 항상 방송 녹음하기 전에 문제가 많아요. 대본도 그렇고 녹음실 섭외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오늘은 임팩트 있는 게스트 하울링 인터뷰 세 번째 시간 패션 도메스틱 브랜드 디렉터 서인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인트로 중에 되게 지루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치 봤어요 잠깐. 인트로가 너무 지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하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 들어보셨죠? 예, 방송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너무 느끼하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궁금한 아티스트들이나 네. 아니면은 제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나도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사람들이나 작업물들을 좀 빨리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약간 기획 의도나 이런 거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좀 많이
기대되고 응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고마워. 그래서 인재 씨랑은 저랑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인재 씨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얘랑 저랑 하는 얘기는 반말로 할 거예요. 네. 뭐 그 정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방송 어때?라고 물어보면 좋아, 재밌어라는 말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생각- 유일하게 되게 신랄하게 얘기해준. 네, 왜냐면 난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내 친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맙다. 관심도 갖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네. 서인재 씨의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는데,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저는 브라운 브레스라는 그 패션 브랜드 그렇죠. 이제 스트릿 브랜드의 대표를 네. 맡고 있는 보통 서만복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서만복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대외적으로 뭐 미팅할 때나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서만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아. 실명보다는 그냥 만복이로 많이 불리고 이 친구가 있고. 별명이 되게 많아요. 네. 어릴 때부터 별명이신가요? 네. 어릴 때부터 흑인의 그 옛날 잉크 만복이 닮았다고 아, 네. 그것도 있고 옛날에 저희 군대 제대했을 때는 웨슬리 스나이프스 닮았다고. 블레이드? 네, 블레이드 나오는. 거의 뭐 흑인 쪽. 뭐. 그러니까 TV 틀어서 나온 흑인은 다 인재라고 네. 봤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눈이 작잖아. 어. 형님 눈이 크니까 약간 그럴 수 있어. 머리도 이제 삭발이고. 네. 네. 옛날에 서로 못생겼다고 그렇게 많이 싸웠죠. 네. 우린 다 못생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 그만하고 이제 예스. 예스. 저 에어컨 물 빠진 소리예요. 물이 빠졌어요 이제. 물 빠졌으니까 그냥 다시 하면 되죠. 네. 예. 금방이네 물 빠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프리하게 하니까. 네. 일단 그 스트릿 브랜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스트릿 브랜드가 보면 사실 막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브랜드 보면 막 담당자가 다 세분화돼 있잖아요. 네. 너는 네. 마케팅하고 너는 뭐 바이럴 이런 거 하고 막 담당자 따로 네, 있는데 스트릿 브랜드는 그렇게까지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 않나요? 근데 보통 이제 스트릿 브랜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중소 규모의 브랜드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담당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오너가 디렉팅 디렉팅, 뭐 마케팅, 뭐 세일즈 다 하시는 분도 네. 있고 담당자가 나눠져 있는 브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서로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중간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많이 중첩되고 좀 사실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거나 좀 이끌어 갈 때 초기에 다들 뭐 갑부가 아니니까 그쵸. 막 어떤 투자 비용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한 사람의 어떤 능력 밖에 있는 일도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하시고 계신 브랜드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스트릿 브랜드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부터 가방도 사고 지금은 물론 안 맞는데 의류도 샀었고 네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시켜 오신 거잖아요. 네. 물론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도 오늘 들어보겠지만 처음에 그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가. 일단은
저희 회사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물론 저희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모르고 계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브라운브레스라는 스트릿이란 장르 안에 속해 있는 브랜드 남성 네. 브랜드이고요. 근데 여자분들도 요새는 많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 2006년에 이제 런칭을 해서 네. 뭐 티셔츠 그래픽 티셔츠로 시작해서 지금 뭐 가방 뭐 티셔츠 뭐 자켓 바지 뭐 등등 풀스케일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맨즈 캐주얼 브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스프레드 더 메시지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네. 처음에 뭐 이제 단순히 그냥 이쁜 옷보다는 어떤 우리의 메시지나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옷이라는 매개체 안에서 소개할 수 있는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치. 처음에 그래픽 티셔츠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커져 왔고 네. 지금은 9개의 직영 매장 네. 온라인까지 하면 10개 직영 네. 매장 갖고 있고 그렇답니다. 네. 옷과 가방이 나오는 네. 네, 이게 그런 브랜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전까지 뭔가 또 기업을 꾸고서 커다란 브랜드를 가진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회사들은 많았지만 일단은 처음은 어쨌든 간에 개인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 그리고 네가 만든 옷에 메시지를 담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네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를 네가 생각을 하고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언제부터 네가 딱 어느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억할 때는 너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친구가 티셔츠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근데 이게 사람의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언제였어?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가요도 많이 듣기도 했고 네.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반항심이 하늘을 치솟을 때쯤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때 이제 힙합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예. 머리도 이제 삭발도 하고 네. 좀 뭐 힙합 그때 막 힙합 정신 막 뭐 네. 약간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어릴 때의 그런 좀 시기?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막 힙합도 좋아하고 하면서 체제에 절대 순응하지 않는. 그렇죠. 내가 기억할 때는 인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나는 죽을 때까지 에어포스만 신고 다닐 거야. 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청바지는 두꺼워야 돼. 말하면서. 하여튼 근데 이제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뭐 힙합 크루나 네. 혹은 뭐 이렇게 음악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뭐 CD나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뭐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있는 뭐 OK 플레이어 네.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루나 레이블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에. ATCQ나 우탱이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머천다이즈들을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근데 네. 그때 사실 사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근데? 뭔가를 구입한다 그래 너무 비싸. 비쌌지 그때는. 진짜 근데 어떤 거 보면은 되게 멋있는데 네. 어떤 거 보면은 이 디자인 뭐 발로 했는지 네. 나 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도 좋아하고 패션도 좋아하고 뭐 신발 사는 거, 옷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도 좀 이런 이렇게 나의 어떤 기호나 아까 하기 말대로 나의 어떤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는 네. 씨발 나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씨발. 삐처리했으니까. 나 음악 존나 좋아해. 네. 나 뭐 나랑 같이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도 알아볼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땐가. 그런 어떤 옷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으면 쟤도
나랑 같은 성향의 그지. 동취향대를 네.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뭐 한 2004년, 뭐 2005년, 2005년. 그러니까 그때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시작을 이제 했죠. 네. 그러니까 공익을 했는데 네. 워낙 이제 공익 때 뭐 크게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CD도 엄청 많이 사고 그때는 완전 뭐 음악을 미친 듯이 들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런 컨셉을 생각해서 공익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한 게 2005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브랜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거창했고 네. 사실 어떤 제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네. 어떤 뭐 그냥 소규모 그냥 레이블인 거죠 그냥. 그래서 간해수공. 간해수공업 플러스 어떤 굉장히 극소량의 티셔츠들을 어떤 나의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뭐 한 5가지 디자인 정도의 뭐 디자인당 뭐 한 20장 정도 찍어서 아 진짜 소량이 네, 20장이 완전 그때 이제 그때 기억하는 게 뭔가 이 친구가 좋아하는 네. 그 명반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영감을 받은 디자인들을 많이 네.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입은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뭐 진짜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또 그 음반들 중에서도 그 음악을 그런 장르의 음악을 듣는 분들이라면은 아, 이거 저 노래 좀 들을 줄 아는구나 그렇지. 싶을 정도의 명반에 영감을 받은 약간 오마주 개념의 그래픽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05년에 시작을 했죠 혼자. 네.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 있는 작은 샵에서 네. 그 샵이 이제 이태원의 다코너라는 샵인데 아, 지금 없어졌나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치. 근데 다코너가 지금 없어졌나요? 없어졌어. 다코너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때 2005년, 4년 뭐 이럴 때 굉장히 매니악한 어떤 그런 컬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네. 형들이나 친구들이 늘 오는 샵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샵을 좋아했고 뭐 구하기 힘든 티셔츠나 네.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티셔츠들을 네.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있었기 음.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2005년에 제 작은 레이블을 런칭을 하면서 네. 거기서 일하고 싶다. 네. 그 사장님한테 일하고 싶다. 나 일 배우고 싶다라고 네.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 티셔츠를 판매를 하면서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취직과 동시에 그러면 입점이 된 거네요. 아, 거기?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장 조사도 하면서 그죠. 거기서 이제 인맥도 넓히고 인맥도 넓히고 일단은 몸으로 부딪힌 거네. 진짜 그때는 뭐 생산 뭐 아무 뭐 어떤 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 뭐 돈부터 생산 어떻게 하고 뭐 유통 어떻게 하고 마케팅 이런 마케팅 뭐 이런 단어들도 몰랐던 것 같고. 야, 너 그거 기억나냐? 너 처음 나연 뽑을 때 티셔츠 웬 여자 사장한테 사기당했다고. 그건 좀 나중 일이야. 좀 나중 일인가? 좀 나중 나한테 갑자기 네이톤으로 들어오라고 문자가 손나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나? 손나 그러더니 얘가 이 쌍년이 말면서 욕을 하는 게 처음에 나한테 욕한 줄 알았어. 그러더니 어떻게 싸이월드 주소까지 찾아가지고 이 잡아야 된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돈이 없잖아요. 뭐 근데 옷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런칭한 지 좀 됐을 텐데 아르바이트 한 돈들을 이제 다 계속 거기다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데 이제 옷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돈을 넣었는데 이 년이 같은 년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 모든 전 재산을 날려먹은 거예요. 거기다 다 꼬라박았는데. 다 꼬라박았는데. 이게 진짜 먹튀네. 그지 똥구녕에서 콩자만 빼먹는 거야. 그럼 뭐 하여튼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바보인 수준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 모든 게 걸려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걸 잃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근데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랬답니다. 그럼 그 여자 사장이 뭐예요? 뭐 공장 운영하시는 공장 지금 이제 뭐 그냥 시장용으로 말하면 완사입 하는
이제 뭐, 돈 주고 다 만들어주는 그런 곳인데 돈만 주면 까무잡잡했어. 내가 기억해. 맞아. 까무잡잡하고 네. 호리호리했어. 그 회사 이름이 일리였어요. 일리요? 그래갖고 내가 아직도 커피? 일리 커피를 안 마셔. 재수 없어갖고 걔 지금 뭐 할까? 뭐 뒤졌겠지. 그러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잡히면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음. 뭐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얘기하는 야 네가 나가서 너를 사랑하게 만든다며 심하게 차버리라고 지금. 근데 어쨌든 걔네 집까지 막 찾아갔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들하고 해서 어떤 한 형이 변호사인 척하고 걔네 어머니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뭐 그랬어요. 옛날에 막 되게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고. 지금이야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 진짜 그때는 그때는 진짜 힘든 시절. 지금도 힘들지만 맞아. 그랬었죠. 근데 어떻게 뭐 이 친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뭔가 필드에 딱 뛰어들어서 일을 배우면서 하려면은 진짜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뭘 해보는 게 맞아. 사실 요즘 애들 보면 뭐 하고 싶어도 네이버만 뒤진다고. 그러니까 네이버만 뒤지고 지식인에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진짜 지식인도 아니야. 그냥 지도 어디서 듣고 거기다 댓글 달아주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찾아내면 또 물어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란을 계속 하는 거지. 이게 옛날에는 뭔가 관심이 있고 듣고 싶은 음악이 있거나 뭐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은 직접 찾아서 파봐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한 책에 내가 관심 있는 구절이 있는 책을 찾으면은 그 구절을 찾기까지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다른 게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부분만 딱 나와. 그치. 그리고 그 구절이나 여러 가지 그 뭐 곡이 생기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을 텐데 그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딱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서 습득을 하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해도에 대한 편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또 솔직히 분명히 지금 근데 지금 삼천포로 빠졌어. 아니 이것도 근데 나는 되게 관련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고. 그치,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만 진짜. 요즘에는 좀 되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한단 말이야. 이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뭐 달걀이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직접 먹어볼 필요는 없지만 정말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야지 배가 아프지. 그래야 알고. 그런데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그치. 같아요. 보면 저 주변에 이제 의류 쪽 일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예. 저희 삼촌도 밴더 쪽 계시고. 그래가지고 보면 소개 좀 시켜줘. 추석 때 인사 잘 드렸어요? 저희 외삼촌이 국내 들어오는 거. 오 진짜? 네. 그냥 안 주더라고요 저를. 별로 안 친한가 보죠. 나만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로 삼촌이 안 좋아하시는. 다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 삼촌이 그 볼 때마다 그렇게 그래서 넘어가 삭히고 이제 서인재 씨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누고 있는데 더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 하울링 인터뷰입니다. 하울링의 플레주어 프로젝트는 젊은 창작인들의 소통의 공간 서진 아트 스페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던 얘기들인데 서인재 씨 사기 스토리를 듣고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어려움들이란 게 일을 한다고 계속 오래 하고 노하우 쌓인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가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뭐 애로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재가 직접적으로 디자이너로서 선도에 서서 뭔가 디자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제2 창작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2 창작자 서인재로서 이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의견 조율 방법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마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디렉터 서인재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브라운브레스에서 맡고 있는 이제 부분이 네. 이제는 디자인을 안 하고요. 네.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하기가 얘기했던 제2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물론 저희 회사 대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3명이 더 있는데 각자 담당 분야가 있어요. 뭐 디자인 팀에 2명이 있고 뭐 이제 경영부에 또 1명이 있고 제가 이제 영업 마케팅 담당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뭐 저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서 뭔가 이제 같이 팀원들 혹은 다른 대표들과 협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B라는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문화나 혹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잘라주세요. 그냥 가.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거나 좀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어떤 보울이 돼서 저희 그릇에 담아서 그들을 소개를 하는 건데 브라운브레스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컨셉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컨셉이자 아이덴티티가 어떤 문화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혹은 잘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것도 어떤 스프레드 더 메시지 저희 슬로건의 좀 하나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요즘에 저희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게 프로젝트 B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스케이트보드 크루,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크루, 그다음에 MIK라는 뮤지션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했었고 올해는 구스토 타코라고 홍대에 있는 이제 타코집 하고 그 담양의 부채 장인 분하고 이제 또 릴리즈 될 건데 그 모에닉 게라지스라고 자동차 리스토어를 하시는 분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해요. 그 갤로퍼 리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일단 하는 이유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 옷을 어떤 마케팅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런 문화들을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브랜드를 모르고 있던 그 뮤지션이나 어떤 크루들이나 그 창작자들만 알고 브라운브레스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 또 우리를 알았으면 좋겠는 취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고 왜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작업물들을 내는지 이런 얘기들을 담고 또 그걸 통해서 브라운브레스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를 시켜서 새로운 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프로덕트들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요새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사실 제2 창작자나 혹은 뭐 직접 창작물을 창작하시는 분들 모두가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문화를 이해하거나 좀 습득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인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인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도 그렇고 뭔가를 디자인하고 배출해내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고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을수록 음. 그거를 배출해내고 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획을 하는 분들도 음. 뭔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선택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활동들이 많아야지 뭔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거기에 기호라는 게 구축이 되고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너는 어쨌든 간에 진짜 피부 그러니까 네가 몸으로 뛰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니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지 그거를 상품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반면에 디자이너나 아티스트 분들은 또 그분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작품 활동의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가끔씩 그런 거에 대해서 마찰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정도 물러드릴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기에 재고해 주세요라고 이런 경험이 그런 많이 경험들이 사실 많이 있지. 많이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음. 어떤 이제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저희 주관이 뚜렷하기도 그치. 하지만은 사실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을 뭐 빼야 된다라든지 혹은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라는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상대방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나 혹은 뭐 그 아티스트의 느낌이라든지 혹은 저희 회사의 상황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스트와 함께 티셔츠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뭐 예를 들어 티셔츠 전면에 프린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티스트가 요구를 한다라면은 물론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상품으로서 가치를 말하는 거야. 상품으로서 가치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단가적인 부분이나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아티스트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요소를 넣다 보면은 뭐 소비자한테 이렇게 어떤 상품으로서 도달하기까지가 그 벽이 높아진다라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일례로 뭐 가격이 티셔츠가 뭐 10만 원이 넘어버린다든지 뭐 극단적인 예로. 근데 이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진짜 힘들어지면은 같이 작업을 못 하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 실제로 비즈니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건 무조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뭐 전면에 프린트돼서 어떤 그 아티스트의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좀 다른 플랜 B를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마케팅적인 어떤 요소로 뭐 블로그나 혹은 뭐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럼 아티스트들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좀 포기를 하되 좀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쏟기도 하고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동 작업에 있어서 그 서로 의견을 제출할 때 100%라는 없는 것 같아. 100%란 있기가 사실 힘들지. 세상에 100%는 없어. 근데 다만 나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힘을 실어서 하는 작업이라면은 그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내 생각에는 비즈니스라는 게 아티스트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맞아.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들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고객이나 소비자가 될 사람들의 니즈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예를 들어 적절한 예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힙합 아티스트가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국악하고 뭐 같이 협업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은 진짜 만약에
어떤 나는 무조건 힙합만 할 거야라는 사람하고 컨택이 돼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그 서로의 니즈가 충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게 없지. 그러니까 서로 1차적으로 어떤 좀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꼭 비즈니스로 연결 짓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둬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다소 불편하지만은 그런 뭔가를 활동을 할 때 다소 특히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은 불편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 내가 표현 영역이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냐 평면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평면 안에서 아까 인재가 말한 것처럼 뭔가 진짜 내 그림은 CS 전면에 프린팅이 돼야지 이쁜 그림인데 진짜 현실 여건상 조그맣게 부분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를 감소하고서 뭔가 함께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내 개인 작업을 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되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맞아. 근데 이렇게 말처럼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까먹어지려. 아유 음료수 이게 소리가 들어가도 이게 뭐 이게 괜찮아요? 네, 괜찮죠? 그래, 우리 옛날에는 이거 신경 엄청 썼었어.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이게 비닐로 소리인데요. 음료수 좀 마시려고. 그래, 네. 막 죄송합니다. 그래. 이게 처음에 이제 브라운브레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디자인부터 뭐 그런 걸 다 직접 하시다가 지금 같이 하는 대표로 같이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세분화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제 개인 브랜드를 작은 레이블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는 다코너에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각자 다 개인의 작은 레이블들을 하고 있던 친구들인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즐기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또 어떤 이제 저희의 그 취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해. 방향이 비슷해서 야 그렇다면 우리 뭔가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브라운브레스고 그게 200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4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어떤 사실 크루의 개념이었어요. 처음에 저희도.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각자의 브랜드보다는 사람 그 소비자분들도 브라운브레스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브랜드를 합쳤죠. 그래서 이제 브라운브레스가 브랜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3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물론 이 분들께서 4개의 브랜드가 합친 거잖아요. 처음에 약간의 그 각자 다른 브랜드가 하나의 크루 형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봤을 때 이런 활동도 있네 재밌게라고 봤지만은 이게 결국에 그 브라운브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로 묶이고 융합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그 당신들 활동에 뭔가 더 단단함이 생긴 것 같아. 그죠. 그때부터 더 조금 더 전략적이게 됐고 조금 더 어떤 너무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응징력이 생겼다고 그래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간결화시키고 뭐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어떤 소비자한테 어떤 우리의 컨셉이나 아이덴티티가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추가돼야 될 것도 추가되고 잘라야 될 것도 자르는 그런 작업들이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책으로 치면은 이렇게 뭔가 짤막짤막한 단편 소설들이 모아 있는 단편집을 보는 기분이었다면 그 전에는 이게 하나로 묶이고 브라운브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때는 딱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는 장편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경고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랬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분위기가 난 되게 싫어요. 왜? 막 한참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색해질 때가 있어. 그럴 때 귀신이 온 거야. 비닐 한 번 더 불거라.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음, 그 지금 브라운 브레스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프로젝트 B? 네. 그걸 하시면서 뭔가 지금 기존에 있던 브라운 브레스 색채를 유지를 하면서 뭔가 좀 대중 예술 그런 거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목을 하는 거잖아요. 브라운 브레스라는 브랜드랑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아까 부채 말씀하셔가지고 놀랬던 게 사실 담양 그 부채가 브라운 브레스를 딱 했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 부채라고 하셨을 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그 약간 예외 얘기인데 제가 취미로 활을 쐈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네. 안 어울린다. 이게 되게 심신에 좋아요. 네. 조용하게 해가지고 멋있다. 뭔가 단단하기도 어. 하고 네. 멋있다. 그게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국내 그 전통 우리나라 국궁이라 그러죠. 네. 그거를 만드시는 이제 궁장이라 그러는데 그거 만드는 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 네. 그런 궁장분들이 사실 이게 나라에서 무형문화재로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는 안 되니까 몇 분만 하고 근데 또 후계자가 없으니까 망하고 이러니까 망한다기보다는 이제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사실 부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게 있을 거고 네. 그런 거를 브라운 브레스 같은 브랜드에서 약간 콜라보를 하는 식으로 제작을 한다면은 사실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좋다 그래야 되나? 네. 좀? 네. 그렇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네. 같이 일하는 다른 식구들도 네. 음악도 좋아하고 어떤 아티스트의 작업물들도 좋아하고 네. 뭐 스케이트보드, BMX, 뭐 DJ 뭐 이런 실제로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들을 소비하거나 즐기고 있거나 창작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대부분. 근데 이제 담양의 전통 부채를 만드시는 장인분이 있다고 저희 같이 일하는 네.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TV에 나왔었대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와 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조차도 네. 우리나라 어떤 전통 문화나 네. 특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있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고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걸 하면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호기심도 생겼고 네. 또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전통 문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걸 알면은 네. 굉장히 좀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부채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네. 그 장인분이거든요. 무형문화재신데 네. 그분의 핸드폰 번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전화를 드려서 네. 우리 서울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한번 찾아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네. 그랬더니 그냥 되게 쿨하게 담양 내려와요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네. 그냥 갔어요. 네. 좀 어떤 PPT를 준비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막 찾아가서 담양 뭐 그거 되게 멀더라고요. 네. 멀지. 아마 4시간 반 걸려서 이제 가서 그 장인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우리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제 좀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분들 저희들을 포함해서 소비자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전통적인 거와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잘 하니까 네. 좀 현대적인 그래픽이 만나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네. 재해석해보자. 재해석하면 재밌지 않겠냐. 근데 이제 장인분은 컴퓨터도 할 줄 모르시고 뭐 이런 거 별로 그냥 젊은 사람들이 네. 이런 거 한다니까 다 좋다. 네. 근데 담양 군청의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아 정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담양 군청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담양 군청에 있는 분도 시원하게 또 오케이를 해주시고 콜? 해서 콜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죠. 이제 이 장인분이 어떻게 부채를 만들고 왜 부채를 만들게 됐고 뭐 이런 것들 어디서 작업을 하고 근데 담양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리고 뭐 거기에
중문화원도 있고 음. 어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느낌들이 네. 굉장히 잘 살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풍경도 담고 해서 영상으로 이제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고 네. 저희의 그래픽이 얹혀진 부채를 만들어서 네. 네, 판매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 그 사전 준비를 할 때 네. 인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브라운브레스 사이트를 솔직히 말하면 되게 오랫동안 안 들어갔어요. 음. 근데 이 친구가 뭐 새끼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아까 녹음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브라운브레스 가방도 한 몇 개, 세 개 가지고 정도 있고. 있었고 티도 있었고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가지는 게 안 맞아요. 네,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가 점점 입을 수 현미 씨랑 제가 입을 수 있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유니크. 아 클로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재 씨 그 브라운스 브레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금 말한 부채 아이템을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되게 이 친구가 뭘 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부채와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가 들어갔는데도 되게 재밌다.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렇게 뭔가 아트워크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외국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되게 네. 좋고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다닐 때도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진행을 했을 때 보통 팀원분들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기대했지. 아, 그치.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전무후무했으니까, 그치. 굉장히 좀 어, 다들 기대했고 어, 좀 우리도 새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일을 진행할 때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어. 좀 이렇게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도 했고 근데 뭐 굉장히 재밌게 작업했고 그 되게 뿌듯했던 게 그 장인분의 아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아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덕분에 굉장히 좀 그 어깨 으쓱.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니네 브라운브레스가 여러 가지 전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는 생각은 너도 그렇고 일단은 좀 굉장히 음악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 보통 흑인 음악 위주였잖아. 뭐 재즈나 힙합. 근데 그 은근히 제가 뭔가 이렇게 뭐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은근히 그런 헤비한 흑인 음악적인 요소에 동양적인 아이템들이 되게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 진짜 일례로 외국 사람들이 뭐 닌자나 사무라이에 대한 문화를 되게 좋아해. 겁나 좋아.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본 문화가 더 친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되게 오래된 고유의 아이템들이 거기에 뒤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더 풍류도 있고 거기에 또 특유의 더 넉넉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파보고 더 관심을 가지면은 더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다음 질문 들어가서 지금 얼마 정도 하신 거죠? 2006년부터 하셨으니까 이제 2005년부터 5년 했으면 이제 10년 네. 차. 10년 차지. 이제 10년 동안 하시면서 진짜 막 아까처럼 여자 사장 사기친 그런 경험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진짜 산전수전도 겪고 진짜 안 될 때도 있었고 사실 뭐 대중들로부터 뭐 좋다 안 좋다 막 피든 막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딱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하는 후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면전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재 너도 한 10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활동들을 하나의 씬으로 봤을 때 네가 어느 정도 10년 동안 이 일을 겪은 선배 입장으로서 그런 친구들이 활동을 했을 때 보는 약간 시행착오라는 게 네가 보일 거 아니야. 물론 너한테 잠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친구들이 겪을 만한 시행착오나 접근 방법에 대한 충고 같은 거 해줄 수 있겠어? 이게 네.
조심스럽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이들이 봤을 때는 네가 뭐라고. 그치. 어. 근데 사실 진짜 저도 그러니까 요새 사실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은 저는 뭐 하긴 알겠지만은 나이? 어릴 때 외모? 어릴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네. 뭐 대학을 가서 뭐 경영을 공부한다거나 디자인을 굉장히 깊게 뭐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진짜 어떤 한 가지만 좋아해서 네. 그쪽 길로만 계속 간 거고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네. 좀 배우고 네. 지금도 네. 그런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말을 쉽게 꺼내기 쉽지 않지. 그렇지. 그리고 음. 요새 내가 뭔가를 배웠더라면 어. 많이 달랐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되게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좀 음.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네. 누군가한테 어떻게 해라. 네. 이게 길이다라고는 네. 말을 하기가 진짜 조심스럽고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뭐 그냥 댓글에-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은 어. 그냥 진짜 너 갑자기 되게 약해진다. 아니 근데 진짜 약간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꼭 이쪽 필드가 아니더라도 네. 좀 더 어떤 카테고리를 크게 봐서 네. 뭐 어떤 거를 창작을 한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게 경험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네.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도 알고 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해. 자꾸 말 좀 끊지 마. 아니, 장난이고. 근데 버벅거리길래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새끼가 그래서 그러니까 할 말 까먹었잖아. 내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제2 창작자 뭐 네. 하기가 얘기했던 어떤 이거를 비즈니스로 네. 발전시키는 사람이든 아니면 진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든 네. 조금 진짜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경험들이 제일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지? 진짜. 그래서 뭐 심지어 뭐 1, 2년 전에 저를 생각했을 네. 때와 지금 저를 생각했을 때 또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염도 많아졌고. 그 주름살도 늘고 네,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네. 형 살 찌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한테 빠진 살이 나한테 온 것 같아. 15kg 빠졌다고? 19kg. 19kg? 아유 씨. 엄청 그래서 하여튼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양하게 경험하고. 네.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게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구글만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가서 안 보고. 안 된다는 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거 근데 그게 나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 요새는. 그치, 뭐냐면은 이제 어릴 때 내가 20대 초반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네. 집도 이사도 가야 되고 네. 돈도 필요하고 한데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거나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너무 어떤 제약이 많아져 버린 거야. 상황적으로. 그 리스크부터 생각하게 되긴 하지.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 어린 친구들이 무조건 뭐 이렇게 우리 하다못해 우리 그 직원들 뭐 얘기를 듣거나 네.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도 안 되는 부분을 막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요즘 그래. 네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어.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도 사실 그렇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새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이 10년 동안 했던 어떤 노하우들이나 경험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일을 다시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음. 물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모르니까 시작을
하고 모르니까 무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그죠. 네. 그렇지 무식하면 용감. 근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어쨌든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뭐 구글링하고 네이버에 지식인 물어보고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들 했는데 사실 우리 때랑은 환경이 틀려서 그렇지 그거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뭐 책으로 뭐 우리는 뭐 공부를 한다거나 네. 잡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직접 디깅해서 네. 찾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어떤 결과물들을 미리 알고 나서 네. 그거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여기서 생각이야. 주의해야 될 거는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아, 거지. 그렇지. 그치.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시도가 있지만 다른 길도 열려 있고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다양한 거를 겪으면 겪을수록 옛날에 인제 이 친구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는데 세상은 넓고 형님들은 되게 많단 말이지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정도로 파고서 알다 보니까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많다는 거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아는 만큼 겸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은 물론 준비의 기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으면은 일단은 움직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네가 이 지금 어디인가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디렉터 서인재가 아닌 인간 서인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던가 아니면 시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의 그런 전체적인 활동 계획. 네. 네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같은 게 있을까? 뭐 육아나 이사 말고. 그냥 요새는 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 뭐 10년 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왔고 뭐 하기도 알겠지만은 사실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놀지도 않고 뭐 초중반까지는 일만 했고 뭐 그러면서 내가 많이 경험하고 느낀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혼하고 아기도 있으면서 막 더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그게 내가 너무 한 가지에만 몰두했을 때 뭔가가 만족되는데 뭔가가 공허해. 그러니까 놓치고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대 중반이었잖아. 근데 20대 중반에 보통 남자애들이 20대 초반이었지. 20대 초반에 남자로서 뭐 즐길 거라든가 그치. 놀 수 있는 거리를 네가 이 일을 함으로써 놓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뭐 그치. 꼭 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치.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아쉬움. 뭐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약간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가족과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로서 인간 자체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들 내가 아빠가 되고 또 어린 나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지금 나이에서 이제 10년 차가 되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키웠구나.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하나를 뭔가 네 회사에서도 대표를 갖고 있고 가족에서도 네가 대표잖아. 근데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그 하울링을 하면서 불안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이나 내 팀원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있지. 내가 이 일을 그치. 하면서도 이게 될까?라고 그걸 내 입 밖으로 꺼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아, 그렇지. 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그 살을 빼게 된 것도 물론 힘들어. 내가 돼지여서 돼지가 됐어서 좀 건강을 위해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이제 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뛰거든. 뭐 근데 뛰면은 막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도 안 해. 그 막 뭐 나 10kg 떼야지 하면 그것만 생각나고 15kg 떼야지 하면 그것만 생각나고 근데 약간 그런 다른 쪽의
어떤 취미가 막 생기더라고. 네. 난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형한테 내 고민들을 막 얘기를 했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든 문제와 답은 내 안에 있는데 맞아. 그거를 보기가 싫어서 내가 도망 다니는 거야. 달리어서 아무 생각 안 나니까. 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이제 알겠더라고.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왜 이거를 피하려고 하고. 근데 하여튼 뭐 약간 질문하고 다른 얘기지만은 뭐 요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 질문보다 대답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좋은 대답이었는데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니까. 아, 뭐라고 했냐? 맞아. 그래서 요새 막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누구나 살고 싶잖아. 근데 뭐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이러면 죽여버린다. 행복하게 사는 그 기준이 다 틀리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내가 완성형은 아니지만은 어떤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할 수 있냐 이런 기준들을 막 찾아가고 있어. 아 이제? 그래서 그- 내가 뭐에 행복을 느끼고 응? 근데 나는 이제 어릴 때 꿈이 뭐 패션 디자이너나 혹은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꿈이었거든. 그리고 목표였고. 그렇지. 근데 이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막 공허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해 뭔가 나는 이게 뭐 디자이너가 될 거야, 뭐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이를 먹고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과정과 목표를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건데 그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찾는. 이제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야. 그래서 뭐 그냥 뭐 포르쉐도 사고 싶고 그 뭐- 포르쉐 비싸냐? 비싸겠지. 한 100만 원 하냐? 뭐 난 차를 잘 몰라. 하여튼 등등등 뭐 내가 뭐 좋아하고 재밌게 살고 싶어. 그게 내 재밌게 사는 꿈이고. 게 꿈이지. 음. 그럼 요즘에는 운동에 네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육아와 운동. 육아와 운동. 근데 그 뭐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 사적인 부분에서나 네가 지금 가장 좀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는 언제야? 그게 요새 없었어. 없었어? 응.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없었어. 이제 그런 거에서 뭔가 밀려오는 그런 공허. 외로움. 그게 진짜 약간 없었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음악 굉장히 좋아하잖아. 뭐 늘 CD를 사서 음악을 듣거든 아직도. 근데 얼마 전에 CD 3장을 샀어. 근데 이 CD 3장 음악을 다 들을 시간도 없는 거야. 소화를 못해. 그리고 내가 이 앨범에 있는 곡 혹은 크레딧을 읽을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시간도 있지만은 심적으로 여유가 내가 없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CD를 사는 건가? 그냥 내가 진짜 이거를 즐기고 있나? 즐기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옷 디자인하고 만들어 팔던 일이 네가 원하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음악을 듣고 뭐 이런 가지 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게 너가 네 일상생활을 즐기는 취미였는데 이제는 이게 네 일이 된 거잖아.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이게 내 업이 되니까 옛날 같을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낙서를 끄적거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모두 작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뭔가 음료수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내 스타일로 풀어낸다면은 어떻게 풀어낼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들도 뭐 인지한테는 음악이 될 수도 있겠지. 그게 더 이상 취미 생활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좀 정확하게 내 그냥 생각을 얘기하자면 내가 이게 업으로 돼서 이게 싫은 건 아니거든. 그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뭐 어쨌든 뭔가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숨통을 틔일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 이거 이제 들으니까 어떤 그런 느낌의 그건지 알겠어.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애기도 크고 아빠 냄새 나서 싫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뽀뽀하면은 수염 때문에 따갑다고. 맞아. 지금도 그래, 근데. 애기는 잘 크고 있나? 애기 잘 크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 아빠 서인재는 되게 행복해 보여요. 아, 행복해요, 진짜. 진짜 행복해. 모르지. 형도 어딘가 형의 아들이 있을지도. 넌 잘 있니? 듣고 있으면 이태원으로 와. 고맙다. 그거 잠깐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인재가 항상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으로나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민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뭐라 해야 될까, 스트릿 브랜드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변에 그런 스트릿웨어 즐겨 입고 보드 타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인데, 약간 사실 그 생각했어요. 브라운브레스가 사실 작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만족없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나는. 제가 생각할 제가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단언컨대 이 서인재 씨가 몸담고 있는 브랜드 브라운브레스는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도메스틱 브랜드 내에서 가장 행동력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티스트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행동력이 있고 뭔가 결단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이 친구들, 이분들이 처음 20대에 시작했을 때는 젊은이들의 행동력 있고 뭔가 보여주자 하는 열정이 있는 브랜드였다면은 이제는 그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진중하고 무게감이 실린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느끼하냐? 느끼합니다. 그런 생각을 참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서인재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오늘 너 인터뷰 어땠니? 나쁘지 않죠? 아니 재밌어요. 그쵸? 네. 이게 방송을 이렇게 했어야 됐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너무 깔았어. 근데 난 처음에 이게 막 좀 가볍게 재밌게 막 웃고 욕하고 얘기하다가 막판에 이 친구가 갑자기 되게 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이거 나는 솔직히 그냥 아까 형 차 타고 올 때도 보고 행복한 사람. 근데 그게 있다니까. 그게 물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게 있어. 그거를 그렇다고 네가 지금 불행하다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난 불행하지 않아. 행복해. 울어? 아니 근데 이게 나는 내가 방송 이게 인터뷰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되게 편한 마음으로 왔거든. 사실 뭐 이게 다른데 인터뷰한다거나 이러면은 아까 하기한테 얘기하긴 했지만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뭔가 자료가 남고 몇 년 뒤에 그 인터뷰했던 거 보면은 되게 쪽팔려요. 그 내가 이런 생각이 변하니까. 그래서 나 진짜 인터뷰를 하기 싫어하는데 뭐 하기가 부탁하기도 했고 사실 그냥 뭐 놀자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막 욕도 하고 친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어쨌든 굉장히 좀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하기도 보고. 나중에 근데 오늘 지금 생각으로는 한 5년 정도 뒤에 봤어도 그렇게 거부감 가는 소리는 안 했어. 그때 가면 애가 지금 인재형 애가 걸어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고 그럴 나이 아니야. 그때 가면 이제 이거를 듣고 그때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한편으로는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내가 생각하기엔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재밌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인재는 되게 유쾌한 친구예요. 가끔씩 좀 사람들한테 칭찬을 안 해줘서 그렇지 되게 유치한 친구예요. 이렇게 정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사전 인터뷰 하면서
네. 인재한테 여러 가지 말을 들었어요. 너무 딱딱하다, 느끼하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오늘 기점으로 어떻게 인재한테 방송을 해야지 재밌다는 거를 알아요. 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꼭 이런 인터뷰 게스트가 아니라 시간 되면은 와서 욕 좀 해줘. 욕은 내가 또 찰지게 시원하게 또 이렇게, 전문 분야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인사하기 전에 어. 전에 너한테 사기 치고 간 여자 사장한테 한번 욕 한번 해주고. 아 그래 알았어. 그 X년아. 아 이게 딕션이 다르네. 되게 찰져. 하여튼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인사를 해주고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그 하울링이라는 크루? 그렇죠. 그런 크루가 이제 하기가 처음 준비할 때 저도 뭐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은 얘기를 듣기도 했지, 전화 와서 이런 거 한다고. 근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페이스북 통해서 하고 있는 거 뭐 작품 활동도 뭐 지켜보고 하울링이라는 크루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소개를 한다,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작업물들이나 이런 걸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관심이 많이 갔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런 게 좀 잘 되고 뭔가 커져서 좀 내가 궁금한 사람들 혹은 내가 모르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도 실제로 뭐 다른 아티스트의 그림도 사기도 하고 내 거는 뭐 너 거도 언젠간 살게. 근데 하여튼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제 하울링이라는 이런 크루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고 좀 잘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은 재밌는 크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이 크루라는 게 크루든 회사든 아티스트든 어떤 대중의 관심이 있어야 또 잘 커나갈 수 있는 거고, 네,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은혜 받았어. 시마이. 시마이. 그러면은 시마이. 지금까지 하울링 인터뷰였고요. 전 진행의 최은민, 진행보조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브라운브레스 CEO 디렉터 세요 예. 디렉터 맡고 계신 만복이 형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예, 나눠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다음 게스트는 안 정해졌어요. 예, 저도 이제는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다들 개인 일이 있으셔가지고 예. 정하진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올릴 때쯤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빨 좀 털고. 네. 그러니까 윤이 데리고 나와. 아 윤이 데리고 나오면 안 돼. 예. 힘들어 내가. 이게 누구야? 아들. 만복이 아들. 아, 네. 만복 준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